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ENC 엄중기 차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가 해상풍력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제가 컨텐츠 내용을 늦게 봤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을까 좀 의심도 듣긴 했는데 일단 준비해온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내 해상풍력 정책 동향이고요. 아마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 제가 총에서 3가지 꼭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안이고요. 두 번째가 REC 가중치. 그리고 마지막엔 작년부터 이제 매년 있을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장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1회 국회 회기 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데 현재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좀 핫한 이슈고요. 업계에서는 좀 힘들 걸로 보고는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PT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 나라 현 시점에 EBL 현황을 보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난개발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용성도 미흡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업화가 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로 서남의 실증이나 한림 같은 경우는 착공하는 10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신재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에서 좀 방치하는 게 없잖아 많아요. 산업부에서 이제 보건 목표를 확보를 하고 싶었고 산업부 산하 정기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기준만 통과를 하면 일단 날리고 EBL 사업권을 남발을 했던 케이스고요. 실제 인근 APEC에 보면 대만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계획적인 입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20년 초 때부터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늦긴 했지만 일단은 정부가 역할을 가지고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입지 발굴. 이게 너무 개인 사업자한테 풀어주는 게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주도 하에 입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기존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특권층에 대한 주민 수용성 일종의 탑다운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고요. 마지막에는 인허가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거버넌스한 부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 부서를 두고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금 가보겠다. 그래서 사실상 요 발의안에 대해서 3가지 안건이 나왔었어요. 근데 업계에서는 한무경 의원 발의안은 아마 가장 그래도 지금 실정에 맞는 발의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원희 의원은 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무경 의원이랑 김한정 의원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한무경 의원은 전체적인 골자 중에 하나가 바다 쪽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역할, 권한을 주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비슷하지만 예비지구 환경성 검증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환경성 검증을 해수부에 다 줬어요, 권한 자체를. 그래서 만약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게 되면 한무경 의원 법안이 유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무경 의원 발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검토를 했어요. 일단은 첫째로 적합일지 발굴인데 일단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중요 심의 의결을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 여기에서 심의랑 의결을 할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 주민 수용성 관련 부분을 관할 지자체의 역할을 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계획 입지입니다. 사실상 봄에 해수부 산업부가 EBL 이제 신청을 하면 2주 내에 입지 검토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한번 나왔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업계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해수부 산업부에서 전체 저희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발전,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진행이 가능한 입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새 하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기존 사업자 부분 관련해서도 아래쪽에 보시면 기 EBL 사업자나 집적화장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저 이거 할게요 하면 같이 하겠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게 제재 조건이 좀 있어요. 이게 법이 공포가 되는 순간 지자체, 특히 이제 해수부나 산업부가 예비지구라고 생각하는 안에는 개별 사업자한테 계측기 설치비면 공유수면 점사의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는 3년 후에는 EBL도 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나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직접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두 번째 꼭지고요. 그리고 수용성 이익 공유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집적화 단지를 추진하는 지역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간협의회라는 걸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추가로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골자고요. 마지막에는 사업화 지연 리스크 해소. 저희가 탐남은 개별 사업 보고가 있고 서남의 실제는 전촉 보고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환평이나 이런 거보다 해수부 권한을 줬고 그것만 통과되면 산업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주는 이게 이제 조금 사업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입법 취지도 좋고 좀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만약에 5월에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유예기간이 1년이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 산업부에서 전체 발전 단지를 본인들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비지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FS 아니면 기본 설계에 준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검증이 끝났다. 그럼 이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권을 갖고 있거나 그 부지 안에 계측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는 플러스 알파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는 조건인데 여기서 보시면 재작년부터 저희가 PPA 입찰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년이나 54개월 허들이 생기는 건데 과연 기존 사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까? 이걸 보면 결국에 이제 28년 말이나 해서 해수부나 산업부가 생각하는 발전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올해, 내년에 PPA 들어갈 프로젝트들은 전혀 메리트를 좀 못 느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16기가 이상 EBL 사업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과연 해수부, 산업부가 이거에 대한 FS 계획 수립을 기간 안에 어떻게 수립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통과가 되면 제일 좋고요. 1년 안에 유예 기간이 있으니 기존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C 가중치 부분입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PPT 자료를 활용하시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년 단위로 개정을 했는데 최애 특혜자들 그 시기에 이제 젠코나 정부기관이 낀 프로젝트에서 다 혜택을 받아갔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탐나해상 분역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변동형이라고 해서 가중치를 5년 단위로 따르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BTO라는 인간 개발 재무 모델들을 봤을 거예요. 일단 앞단의 뎁을 먼저 떨고 뒤에 이제 에쿼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앞단의 가중치가 높으면 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주는 혜택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함의 실증 단지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고점 2.0, 변동으로 2.5까지 갔던 부분은 이게 해상에서 육지까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 부분을 추가 REC를 반영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선함의 실증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점대를 넘어가는 REC를 받은. 그리고 21년도에는 여기에 이제 수신 가중치라는 부분을 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뭐 방조제하는 해상이냐 육상이냐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새만금 내수면 해상풍력하고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에서 레이드했던 한림 해상풍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림 해상풍력이 수심이 좀 깊어요. 서남의 실증은 평균 수심이 15언더인데 이쪽은 30m가 넘는, 대신에 이제 육상에서 거리는 가까운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림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수심 가중치를 추가로 줬고요. 이 보시면 밑에 기본 2.5에 2.9부터 시작해서 3.7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3.7 더하기 3.7 빼기 2.5를 하면 최대 REC를 4.7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림은 여기에 특별히 하나 더, 기존에는 장이 임의에 따라서 내부망 연계를 주게 돼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기준을 하나 뒀어요. 전체 단지의 LCR 50% 이상이야? 그러면 내부망 일단 50% 쳐줄게. 엔드 조건으로 플러스. 그래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R&D 100억 이상을 썼어? 그럼 이제 추가로 50%를 줬고요.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는 실제 내부망 거리는 1km가 채 안 돼요. 근데 내부망 거리 때문에 전체 RC 가중치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 3.2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2년도부터 시작했던 PPA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LCR 16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부에서는, 업계에서는 반대가 많았지만 산업부에서는 그러면 이중 혜택 아니냐, 그래서 이제 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알다시피 태양광 고정가 입찰 시장 현황을 보면 매년 떨어져요, 상한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한테는 이 상한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추가로 REC를 어떻게 더 획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는 22년도, 23년도 PPA 입찰 결과고요. 저희가 22년도 대비 23년도에 크게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줬어요. 하나는 상한가를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코스트 다운을 좀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LCR에 대해서 이게 차등해서 혜택이 있느냐, 그래서 점수별 100점을 좀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16, 10인데 16, 8.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PPA 낙찰을 받은 게 완도금일 원투, 신한우이, 도창, 영광, 낙월 해서 5개 프로젝트고요. 이 중에 요새 기사화 많이 되어 있는 영광, 낙월, 중국 기자재, 중국 선박, 중국 자재, 중국 자본까지 좀 핫한 이슈가 있고, 고창도 사실상 주기기 쪽은 중국 걸 썼고요. 그래서 작년에 PPA 입찰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조금 많은 항의를 했었어요. 이게 다 중국에 넘어가는 건 아니냐, LCR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면 국내 기업들은 다 중국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앞으로는 매년 4분기에 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공고가 되고 어워드가 되면 2개월 내에 PPA 계약을 하게 돼 있고, 단지 용량에 따라서 54개월, 60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요. 요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단 페널티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평가 기준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한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 가격 점수 이제 레인지를 보면 입찰가가 상한가 대비 85% 미만이면 85%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갭 차이가 한 23점 정도 됩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22년도에는 해상풍력이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전남에서 지금 전남 자항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하부 모노파일이 5기, 6기째 설치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요 때는 대부분이 육상풍력 상한가를 다 가져가고요. 그 명확한 이유는 국산 주기기 가격이 컸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 사업.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업계에 통해서 들은 자료를 정리한 거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총 8개 프로젝트가 참가를 했고요. 이제 이 평가 기준을 보면 상한가를 나중에 오픈하게 돼 있는데 상한가를 넘으면 일단 탈락이에요. 그래서 연간 안마는 탈락을 하게 되고요. 제주 한동풍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PQ 자체를 누가 사업주냐 그런 있기 때문에 PQ 탈락에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제일 큰 사업 내용 평가 중에 LCR이라는 산업 진행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도금일은 알다시피 터빈 주기기 선정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는 별도로 한번 오픈을 했었고요. 자체 기준으로 LCR 기준 선정을 했고,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이 작아서 사업 진행도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완도금일이 8점, 고창이 4점, 나머지는 빵빵빵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쏜 거예요. 가격 부분에 보시면 업계에서는 LCR이나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LCR이나 산업 진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가격을 높게 실제로 쌓고 실제로 어워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LCR 별거 아니네. 중국 거를 다 써야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작년 결과 때 너무나도 산업과 공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LCR 부분은 올해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하시겠습니다.